안녕하세요. 마음이 따뜻한 부동산 부자들의 경매마마입니다. 오늘은 저희 MPL 수강생이 소액 투자로 수익률 75%를 낸 사례를 준비하였습니다. 은행에서 부실 채권을 계약한 계약서부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2년 8월 11일 날 1억 3,500의 채권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매수 의향서도 넣고 그리고 은행에서 OK가 돼서 이 계약을 하러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1억 3,500이 계약을 하기로 하고 계약금 1,35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13일 날 잔금을 나머지 치르기로 하였죠. 채권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첨부되는 매각 대상 채권 명세표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출일자는 2018년 1월 16일로 원금 1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채권 계약을 한 2022년 8월 11일까지의 이자가 1,824만 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는 1억 7,324만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1억 3,500의 채권 계약을 하고 가져왔습니다. 이 물건의 소재지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물건으로 다세대 빌라입니다. 내부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로 거실과 주방이 일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과 주방이 일자형으로 되어 있을 때 좀 가시적으로 넓게 보이죠. 분석표를 보겠습니다. 채권 매입을 1억 3,500에 했고 질권 대출을 90%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2,100만 원을 대출을 받고 계약금 1,350만 원과 잔금 50만 원 그리고 우리 근저당 이전비와 그 다음 모든 경비 해서 67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투자 합계는 2,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물건은 MPL 공부를 한 젊은 분이 받으셨습니다. 물건 임장을 하고 조사를 하시더니 이 물건을 분석해서 저한테 보내주었습니다. 저도 검토하니 괜찮은 물건이어서 한번 해보시라고 응원해 드렸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분석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매매가로 1억 7,500에 끝났습니다. 질권대출 1억 2,100이 있었죠. 그래서 1억 2,100을 제하면 우리 5,400만 원이 남습니다. 투자금, 앞에서의 투자금이 2,07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은 3,330만 원입니다. 그 외 기타 경비 1,000만 원을 공제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수 수익금은 2,330만 원입니다. 여기에 순수익금, 이제 모든 걸 뺐으니까 순수익금 2,3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75.89%입니다. 수익 분석표를 한번 정리해보면 전체 투자금은 3,070만 원이었습니다. 전체 수익률은 2,33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기간은 6개월로 수익률은 75.89%가 되겠습니다. MPL을 관심 있고 있는 분이나 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본금이 많아야 한다 하는 고민을 합니다. 물론 자본금이 많으면 물건의 폭이 넓으니까 많이 하실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자본금이 작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본금으로 한 번, 두 번 해서 하나하나 불려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자본금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물건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둘째, 물건이 없다. MPL 물건이 없다. 라는 얘기를 종종 하십니다. 정말 돈이 많을 때는 물건이 많은데 작은 물건은 물건이 없다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작은 걸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로 작은 물건도 할 수 있고 이런 물건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채권을 매각하지 않는다. 부실 채권을 매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경매를 아파트로 하셨다가 아파트만 해보셨다가 NPL로 넘어오면 아파트를 하려고 많이 보고 계십니다. 부실 채권을 다루는 유동화나 은행에서도 아파트는 시세가 인터넷상에 잘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외 물건들은 매각을 잘 합니다. 또 매각은 연말 되면은 부실 채권이 있게 되면 은행의 건전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실 채권을 매각을 잘 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도 은행에서는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지급 준비율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매각 안 하는 물건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요거는 채권 회수가 충분히 된다, 확실하게 이익이 나온다 했을 때는 은행에서도 하지 않겠죠. 하지만 이게 그런 문제가 안 된다 그럴 때는 채권 매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어렵다. NPL 물건을 하려면 이거는 권리 분석도 어렵고 어렵다. 물론 권리 분석이 경매 권리 분석이나 NPL 권리 분석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NPL이 어떤 물건의 NPL을 접근하냐에 따라서 권리 분석도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NPL은 공부를 하고 하시는 거를 권장하고, 나 NPL 한두 건 해봤어, 이제 난 할 수 있어 하고 그냥 하시는 거는 위험합니다. 경매와 달리 NPL은 건 바이 건으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한두 건 해보고 나 할 수 있다. 그리고 경매 쪽에서 NPL을 바라보고 이런 부분들을 이러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아주 위험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023년은 경기가 어렵습니다. 금리가 계속 또 올랐죠. 그러면 경매 물건도 많이 나옵니다. 은행에서 부실채권 리스트를 저한테 보내주는데 다른 때와 달리 한 50%는 더 늘어났습니다. 한 은행뿐 아니라 모든 은행이 그렇고, 또 은행에서도 부실채권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부실채권, 그러니까 NPL이 호황기가 도래할 것입니다. 우린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NPL도 마찬가지입니다. NPL을 작게 보면 채권을 매입해서 배당받고, 또는 채권을 매입해서 유입해서 그 다음 끝난다, 그렇게만 수익을 낸다 그러면 그건 1차원적인 것입니다. NPL이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내가 응용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넓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NPL을 공부하고 연구하셔서 모두 부자 되시기를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